한국GM이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안을 강행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GM에 끌려다닌 산업은행의 무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데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최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법인 분리를 알고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장. 쏟아지는 질문에 사안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원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이유와 일방적인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지. 또 이동걸 회장은 GM이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사실을 지난 4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이 법인 분리를 제안했지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계약서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법인 분리에 대해 비토건 행사를 주장하는 산은의 입지가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산은의 반발에 한국GM이 법대로 하자는 식의 반응을 보인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인천지법의 가처분 판결에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회장은 산은의 한국GM 출자금 8천억 원 중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올 봄에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 측이 분사 제안을 했는데도 산업은행은 논의사항이 아니라며 계약서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최나래 기자, 산은이 왜 이 법인 분리라는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던 걸까요? 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인 분리 내용은 당시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국GM의 10년 유지와 비토건 회복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거부권을 상실해서 한국GM이 매각하거나 철수를 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죠. 한국GM 주주 구성을 보면 산은은 지분 17%를 가져서 2대 주주지만 거부권, 비토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경영 정상화 합의 당시 한국GM은 산은에게 비토권을 허용했습니다. 총 자산 20%를 넘는 자산 분할이나 매각 등 17개 특별 결의 사항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GM이 10년 동안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당시 이 회장이 윈윈 협상이라고 자평했듯이 이 부분에 치중하느라 분할권은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서상에 대비하지 못했던 산은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산은이 말입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도 뒤늦게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없이 주총을 연 GM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총장 진입을 막은 GM 노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회장은 국감장에서 그동안 GM 측에 법인 분할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9번이나 답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는 패싱을 한 한국GM과 주총장 진입을 막았던 노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산은의 행보에 뒷북이나 면피성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할라 기자.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왜 기각이 된 건가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서 산은이 이 한국GM의 연구개발 이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을 해서 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이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이 GM의 주총 개최가 산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예. 또 이 GM의 법안 분리안이 특별한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자산 매각 분할 이 전체 자산의 2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요. 이 연구 개발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GM 전체 자산의 4% 정도 수준이라서 특별 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 산은이 GM에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GM이
GM의 그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사는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인가요? 사실상은 이 소송 외에는 큰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동걸 사는 회장은 이 국정감사에서 한국 GM이 법인 분할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GM의 분할 가처분 신청 검토는 물론이고 GM이 분할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취소 소송 가능성까지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이 돼 있는 이 GM에 대한 추가 지원금 있죠. 이 4천억 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걸 사내회장 그 한국 GM 법인 분할을 두고 GM을 그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감장에서 그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20일 열린 산업은행 국감에서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분할이 한국철수 전초전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고 답해서 집중 질타를 받았는데요. 네. 이동걸 회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법인 분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GM이 의도적으로 4조 원을 손실 보면서까지 먹튀를 하겠느냐는 취지고요. 이 회장의 답변에 대해 산업은행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GM을 대변하는 듯하다. 국책은행장으로서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망각한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사내회장 그 GM이 철수를 하면 4조 원을 손해보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자,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네, GM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총 64억 달러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부채였던 28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은 연내 출자 전환을 하고 나머지 36억 달러, 즉 약 4조 원을 시설 투자와 운영, 희망퇴직금 등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내는 8천억 원 중 약 4천억 원을 우선 출자했고 GM도 운영과 퇴직금 용도로 약 8천억 원을 출자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장은 GM이 10년 후 철수한다면 우리는 8천억 원을 손실 보는데 GM은 약 4조 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먹튀 선을 부인한 겁니다. 네. 하지만 GM은 우선 출자 전환한 8천억 원 외에는 본사에 이자를 줘야 하는 대출금 지원 형태여서 만약 이동걸 회장의 발언처럼 10년 후 GM이 철수한다면 혈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다른 만큼 안이한 판단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봄 GM 군산공장 철수안이 대두됐을 때 한국 GM의 경영 악화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자, 이 기자. 네. 그 다양한 원인이 나왔지만 특히 그 본사 배불리기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됐다는 지적 때문에 좀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GM의 현재 경영 부실, 크게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 그리고 불투명한 이 경영 방식의 복합적인 작용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네. 이 중국과 북미 시장 위주의 사업체 편, 또 중소차 대신에 이 대형 SUV와 픽업 등 고수익 차종에 집중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2013년이죠. 이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게 배경이 됐고 이로 인해서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군산 공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요, 이 높은 매출 원가율, 그러니까 최대 5.3%에 달하는 또 본사에 대한 차입이자 또 본사의 부품값 부풀리기, 불명확한 이 업무 지원비 부담 등이 경영 악화를 결국 초래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는이 실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자, 최 기자, 그 실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사 결과는 애초 불거졌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네. 실사 전 경영 악화 요인으로 GM 본사의 과도한 대출 이자나 연구개발비 부과 그리고 부품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가격 책정 등이 지적됐지만요. 한국 GM의 고비용 저효율성에 더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실사 기간과 그리고 GM이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실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사가 제대로 되려면 본사의 자료들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반쪽짜리 실사가 된 거죠. GM 코리아에 대해서만 실사가 됐고요. 일자리 20만 개에 대한 그런 압박감, 시급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혈세가 들어갈 때는 정확한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동걸 회장 지원금 8천억 원 중에서 연말에 주기로 한 4천억 원에 대해서 줘야지만 안 줄 수도 있다라며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한 태도를 보인 걸까요? 네, 앞서 이 천하리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산은이 한국 GM에 약 8천억 원을 출자할 예정인데 예. 지난 6월에 이 절반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현재 4천억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사실 이 회장은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속된 직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위반에 걸리면 물론이고요. 이 예. GM에 철수의 빌미를 주는 악수를 두게 될 것 같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철수 논란이 격화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자니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책임을 지고 수습은 해야겠는데 상황이 이렇게 꼬여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 회장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방통행식 GM의 행보에 제동을 걸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현재 산업도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사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GM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업은행 측 이사는 3명에 불과해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85%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특별 결의사항 외에는 과반수만 넘기면 되는 만큼 산업은행의 표결과는 관계없이 가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산은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